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화여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번호 불러주시죠. 4번. 네. 자, 4번. 16번이요. 네, 16번. 13번이요. 네, 13번. 10번이요. 집에 갈 수 있는 걸까요? 네, 세화여고부터. 네. 네, 그리고요. 자, 이게 지금 2학년 애들은 전부 다 이게 지금 기말고사 범위죠. 큰일 났습니다. 네. 가르쳐야 될 거 진짜 많아요. 네. 17번. 네. 17번. 네. 세화여고 우선 요 정도. 세화고는요? 13번이요. 네. 14번. 네. 19번이요. 네. 19. 네, 19요. 네. 10번, 18. 10번, 18번. 네, 10번하고 18번이요. 네. 네, 그러면 상문 한번 가볼게요. 10, 11, 13. 네, 불러주세요. 10, 11, 13, 14, 17, 22, 23이요. 예, 23. 이게 학생들이 이거 50분 안에 풀 수 있는 시험지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풀어보신 분요? 네. 네. 얘들은 뭐죠? 뭐 1등급 컷이 설마 높진 않을겠죠? 그렇죠? 네. 상문고 지도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네. 상문고 들어오면 안 받을 거예요. 네. 네. 자신 없어요. 네. 제 모든 걸 다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네. 잡다한 테크닉까지 다, 정석부터 테크닉까지 다 알려줘야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100점 나오게 하려면, 네. 뭐 잘하는 애들이야 금방 따라오겠지만. 자, 세화여고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문제가 조금 많아서 미리 좀 말씀드리자면, 1시간보다 조금 더 걸릴 수 있어요. 중간에 급하신 분들은 그냥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용히 나가시면 될 것 같고, 예상 소요 시간은 아마 거의 1시까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세화여고부터 한번 볼게요. 자, 4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번이 뭘까요? 평균값 정리 느낌이 드네요. 자, 무슨 말이냐 하면, 리미트 붙이기 전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리미트 붙이기 전에. 자, 우선은 얘에서, 요 놈을 갖다가 생각을 해주시면, 지금 x가 리미트 붙이기 전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지금 이거랑 얘랑의 차이가 실제로 얼마가 나냐면, 요거부터 요거 좀 빼주시겠어요? 2 나오죠? 맞죠? 그럼 이게 나누기 2 하면, 이게 이제 평균 변화율이잖아요? 그럼 얘가 F'C가 요 구간 내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자, X가 양이냐 의미에 따라서 부등호 방향은 바뀔 수가 있어요. 따라오셨죠? 네. 근데 이게 지금 이러면, 이때 누가 가는 거냐면, 리미를 X가 0보다 큰 쪽으로 갈 때예요. 됐죠? 그러면 이게 X가 0보다 큰 쪽으로 가게 되면, 얘가 실제로는 이제 0보다 큰 쪽으로 가면 얘가 누구로 가는지를 갖다가 생각해 보시면 0으로 가고 0으로 가는 거니까 F', 0 구하는 거랑 같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아니죠. X가 0으로 가면은 이게 뭐로 가죠? 둘 다 무한대로 가나요? 예, 무한대로 가죠. 그러니까 F' 무한대 구하는 거랑 같은 소리가 되겠죠. 샌드위치 느낌으로 접근해 주시면 돼요. 근데 그건 나와 있죠. 안 나와 있으면 미정 문제가 돼버리고요. 목세 미분법을 해야 되니까. 나와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2라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10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2차 함수하고 어떤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1사분면에서 어떤 점에서 만나더라. 이 만나는 점이, x = k와 넓이의 최대값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번을 그림을 그리면 2차 함수가 위볼과 아볼이 이렇게 있는데 만나는 교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직접 연립하시 주시면 어디가 만나는다라고 되어 있냐면은 대칭축 위치를 고려해서 이쪽에도 1사분면에서 만나는 점의 좌표를 갖다가 좀 고려를 해주시면 만나는 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 나오죠? 네, 5,7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이거랑 어떤 x = k를 갖다가 잘라 먹었을 때 k의 범위 나와 있죠 지금. 그럼 요거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갖다가 물어보고 있는 건데요. 이 넓이 어떻게 구하면 되죠?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K값 집어넣은 거 함수값의 차이에다가 요 차이만 곱하게 되면 몇 차 함수가 돼버리죠? 3차 함수가 되거든요. 그러면 3차 함수의 최대값 구하는 거니까 미분을 해서 구하시면 되겠죠. 자, 혹시 이렇게 했는데 계산이 안 되신 분이 있으신가요? 넘어가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13번 가볼게요. 자, 13번 함수는 이제 3차 함수 fx라고 나와 있고, fx가 3차라고 나와 있습니다. 최고차항계수 양인지 음인지 모르죠. f0 값이 0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수능 기출문제 변형인지 수능 기출문제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낯이 많이 읽는 문제죠. 자, 0에서 x부터 좀 나온 지는 연식은 좀 됐고요. 자, gx가 요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요거를 갖다가 어떻게 풀 거냐인데 결국은 fx가 3차인 거니까 이 gx는 어떤 4차 함수의 절대값을 씌운 그래프라는 거를 갖다가 확인하셔야 돼요. 되셨죠? 네. 4차 함수의 절대값을 씌운 게 gx다. 근데 절대값을 포함이 되어 있는 그래프를 그릴 때 우리가 절대값을 기준으로 나누지 않잖아요. 안에 있는 거에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거기다가 절대값을 씌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우리가 어떤 함수 hx라고 잡을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럼 hx의 그래프를 그려서 뭐 절대값을 씌워서 이제 그림을 갖다가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건데 이 hx는 4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hx를 갖다가 이거는 이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계열이니까 이런 단어는 무조건 미분을 하는 단어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하게 되면 h'x가 지금 fx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fx의 부정적분 중 하나가 라지 hx가 된다는 것 또한 같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네.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f0가 지금 현재 h'0랑 동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h'0가 0보다 크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되셨죠?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주어져 있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공간이 좀 없네. 자, 공간이 이제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렇게. 그다음에 요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요렇게 나와 있어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래프가 gx의 그래프인데 gx라고 하는 건 hx를 접어 올린 거예요. 근데 이게 다차함수가 이게 최고차항계수가 양이라면 이렇게 요 녀석을 접어서 올린 거겠죠? 그러면 이건 h'0 값이 부호가 이러면은 음이 돼버리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hx의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가 되는 거죠. 맞죠? 요렇게 될 수밖에 없다가 돼버리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러니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지금 이제 hx가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구하는 게 뭐냐면 인테그럴 m에서부터 m 플러스 2까지 누구를 갖다가 물어보는 거냐면 fx dx를 물어보는데 얘 부정적분 중 하나를 라지 fx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여기서 지금 이 값을 갖다가 뺀 값으로 우리가 계산을 갖다가 해줄 수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고요. 되셨죠? 그러면 이제 hx의 그래프가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직접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m이 만족해주는 자연수 m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m이 1이었다고 치면은 자, 경계 포인트 좀 찍을게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5고 8이잖아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1, 3이죠. 1, 3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은 여기가 음이고 여기가 양인 거니까 빼면 음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직접 잡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뭐 2, 4 이렇게 잡아 들어가시면 되고요. 3, 5 됐죠? 그다음에 4, 6 이렇게 잡아 들어가시면 되기 때문에 전부 다 부호가 판단이 가능해요. 양인지 음인지. 그래서 얘가 지금 0보다 큰 걸 만족해주는 거의 개수가 m이 아마 3, 4, 5였나? 이렇게 세 개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마 수능 기출문제 맞을 거예요. 네. 되셨나요? 네. 자, 이제 2학기부터는 2학년부터는 항상 보면은 시험 문제, 학교 내신 문제가 이런 약간 수능 형태로 많이 나와서 물론 이제 학교 프린트나 부교재에서 그런 걸
채택하는 학교도 많고요. 그냥 문제에서 그냥 이런 수평교 문제들을 참고하시는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1학년 내신 대비랑 또 좀 다른 시장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13번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16번, 17번 두 개 남았습니다. 16번 한번 가볼게요. 네. 자, 16번 문제. 그냥 정적분과 부정적분의 차이. 자, 물론 이제 정적분에 이제 숫자가 미지수로 들어가 있지 않고 상수로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상수고, 보통 부정적분은 이제 미지수로 들어가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된다는 큰 차이를 가지고 있죠. 뭐 부정상수가 존재하냐 아니냐 이런 차이도 있지만, 16번 문제 같은 경우 보통 이제 뭐 fx는 2x 더하기 인테그럴 0에서 1까지 fx dx, 다시 fx가 또 fx가 나오는 계열이죠. 요런 계열들이 있으면 선생님들 어떻게 푸시냐면 0에서 1까지 fx dx를 갖다가 어떤 상수니까 얘를 a라고 치환해서 다시 안에다가 집어넣은 게 그 상수 a다라고 놓고 약간 이렇게 같다라고 놓고 푸는 이런 형식의 문제들이 자주 나오잖아요. 기본 문제 중에. 근데 얘도 지금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똑같아 보여요. 접근을 해보진 않았지만 가조건 한번 해보면 fx가 4x의 제곱 빼기 3ax 더하기 4배의 인테그럴 0에서 1까지 t배의 gt 다음에 dt. 이 새끼가 어떤 새끼들 하더라도 이건 상수일 수밖에 없는 구조죠. 맞죠? 네, ft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네. 요 녀석이 무조건 상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너를 갖다가 누구라고 잡아버리면 될까요? 이걸 a라고 잡아버리고, a가 나와 있으니까 문자 없는 거 써야 되죠. 뭐 할까요? b 할까요? b? 예, b라고 할게요. b라고 문자를 잡아버리면 fx가 몇 차식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냐면 2차식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2차식을 갖다가 다시 0에서 1까지를 갖다가 지금 적분을 갖다가 다시 돌린 거예요. 그러면 그게 b다라고 하는 식이 한 개가 나올 겁니다. 맞나요? 네, 좋습니다. 자, 두 번째가 그래도 요게 이제 이게 돌린 게 b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식만 좀 떠드리면 인테그럴 0에서 1까지 t 곱하기 4t 제곱 빼기 3at 플러스 4b를 다시 돌려라 한 게 요 녀석이 누가 되는 거냐면 b다. 그럼 이게 풀게 되면은 a하고 b에 대한 관계식이 깔끔하게 나올 거거든요. 네, 계산은 제가 생략을 할게요. 계산은 하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b는 a-1 요딴 식으로 식이 하나 나올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없죠. 자, 이제 나 조건을 갖다가 들어가셔야 되죠. 자, 나 조건을 갖다가 보시면은 자, 어떻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냐면 나 조건은 이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x라고 하는 녀석이요. 자, 이게 지금 더하기 맞나요? 네, 맞겠죠? 그대로 갈게요. 자, 인테그럴 0에서부터 x까지 t 플러스 1배 곱하기 g 프라임 t dt 이 녀석이 뭐라는 거냐면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다시 a라는 문자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요렇게 식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선택의 여지가 많지가 않죠.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정적분으로 정의되어 있는 함수는 보통 적분보다는 미분을 쓰는 계열이 훨씬 더 많고요.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양변을 x에 관해서 미분을 갖다가 진행하겠죠. 양변을 x에 관해서 미분하게 되면 g'x는 누가 되니? x 플러스 1배의 g'x 요게 될 것이고 이건 2x 플러스 4 요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비교적 되는데 어머나 이렇게 넣었더니 x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 이게 약분이 돼버려요. 그쵸? 네. 그러니까 덤비시면 별거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항상 성립해야 되는 항등식이니까 x 플러스 2로 나눠주시면 g'x는 2라는 상수함수가 나와버린다 라는 것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상수함수가 나왔죠? 그리고 이제 또 뭐라고 나와 있죠? y구야. 자, 그러면 이제 gx가 누구죠? 네, gx 한번 구해볼까요? 2x. 그 다음에 더하기 부정상수 c인데 이거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은 이런 거는 또 우리가 쓸 수 있는 조건이 항상 있잖아요. 어떤 조건이 있죠? 예, 여기다가 이 항등식이니까 0을 집어넣게 되면은 G영이가 누가 되냐면 A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A. 자, 이렇게 이제 요거까지도 가리키셔야 되는 거죠. 요렇게 돼 있을 때는
요 조건을 좀 쓸 수 있는 0에서 A에서부터 A가 적분하면 0이다라는 걸 쓸 수 있는 요런 것들이고요. 이런 건 무조건 미분 계열이에요. 이건 무조건 상수 잡아서 푸는 계열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자, 다시 이제 우리가 이제 뭘 할 거냐면 또 나와 있는 조건이 이거 문제를 몇 개 푸는 느낌일까요? 자, fx가 누구라고 했냐면 x 곱하기 gx 요 녀석의 두 개근의 알파 베타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fx식도 a에 관한 걸로 나왔고 이 gx식도 a에 관한 식으로 나왔으니까 넘기면 근계를 갖다가 쓸 수 있겠죠. 두 개근의 합이라던가 2차식이니까요. 두 개근의 합과 곱이 나오는 근계를 쓸 수가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HA의 값을 구하는 거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HA의 값은 뭐냐면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 분의 1의 인테그럴. 자, 뭐가 되는 거냐면은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3x의 제곱 더하기 2ax 플러스 a의 제곱 dx 이게 지금 HA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요거는 이제 때려 집어넣고 근각의 여기서 나오는 두 개근이 알파 베타임을 이용해서 근각의 수화에 가지고 얘를 갖다가 약분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기껏 해봐야 A에 관한 2차식 혹은 3차식이 될 거거든요. 2차가 돼버리면 대칭축에서 최소값을 가지는 거고 3차가 돼버리게 되면 어떤 미분을 갖다가 해서 최대 최소를 찾으셔야 되겠죠. 단 A의 범위가 딱히 나와 있지 않은 거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2차식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적분하면 3차지만 약분이 하나가 들어가기 때문에 얘가 2차 구조가 나올 거고 여기 근계를 갖다가 써도 똑같이 2차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얘가 2차가 나올 테니까 2차 함수의 최소값 구하는 문제로 바뀐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네. 자, 태화여고가 제일 쉬운 학교였는데 자, 한 개 더 남았죠. 네, 17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상수함수로 들어가면? 아, 네. 이게 지금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기 때문에요. 두 조건은 항상 성립하는 식이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1인 경우뿐만 아니라 아닌 경우에도 항상 성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gx가 지금 미분 가능이라는 말이 있어요? 미분이 되어 있죠. 연소함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맞아떨어지는 거라서 상관이 없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분명히 하긴 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이거를 그냥 당연히 나누는 건 안 되죠. 근데 이게 항상 성립하는 식이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1이 아닌 경우에도 성립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인 경우에 몰라가 되는 건데 gx가 미분이 가능한 함수,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거죠. 네. 되셨나요? 네. 자, 17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는 뭐 때문에 질문이시죠? 이게 아까 제가 올린 것 때문에 질문이신 거예요? 혹시 17번 질문하신 분이? 네네. 답은 나왔는데 제가 푸는 방법이 맞는지. 네, 이거 답이 나왔는데 쌤이 푸신 방법이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거에 좀 집어주시면 되나요? 집어드리면 되나요? 네, 좋습니다. 자, 이게 뭐 부등식이랑 등식이랑 푸는 방법은 똑같아요. 사실은 얘가 h가 0보다 큰 쪽으로 가냐 작은 쪽으로 가냐에 따라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요. 그래서 결국 샌드위치 느낌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등호가 있든 없든 간에 그 부분이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제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예를 들어서요. 이런 거예요. 자, 17번 문제가 왜 문제가 오류냐? 이게 전원 정답 처리됐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게 XY가 대칭 구조가 아니죠. 대칭 구조가 아니거든요. 대칭 구조가 아니면 무조건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도함수의 정의식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구할 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빼기 fx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출제자의 의도는 알겠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y 대신에 h를 집어넣고 자, 이 부등호인데 등호로 바꿨습니다. 우선은 문제 오류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게 h로 바꿔치기 하고 그러면은 이거 빼기 이게 이거가 되는 상황이니까 지금 이게 h로 나누면은 이거는 h 프라임 제로가 되고 h는 하나 약분이 되고 0으로 가는 거니까 2x가 남아요.
그럼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무슨 일이고 하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될 거란 소리예요. 이렇게 푸는 거랑 이번에는 x 대신에 h를 집어넣고 풀게 되면 다른 식이 나와버립니다. 대칭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되셨나요?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되게 공예도 많이 끄덕이시는데 이건 h로 집어넣게 되면은 이게 이거에서 이거 뺀 건데 실제로 이 h가 약분이 되는 게 아니고 여기가 h가 있는 거거든요. 식 구조가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상문고 문제였나 하나가 저게 되기 위해서는 대칭 구조여야 하는 걸 이용해서 푸는 주관식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상문고 선생님들이 굉장히 똑똑하신 것 같아요. 네, 집요하시고 상문고 18번 문제를 보시면은요,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를 만족하고 미분 가능하려면 a가 얼마여야 해?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당연히 0이죠. 왜냐하면 0이 안 돼버리게 되면 어떨 때는 x제곱이 나오고 어떨 때는 몇 x가 나와버린다는 거니까 이거는 이 상황의 도함수가 이거고 이 상황의 도함수가 이거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대칭구조일 때만 가능합니다. 대칭구조일 때 편미분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상관없어요. 근데 대칭구조가 아니면 무조건 문제 오류니까 니네 꼴리는 대로 쓰고 넘어가라고 합니다. 일단 써야지 만점이니까요. 그죠? 네. 그렇게 저는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예 아무 때나 쓰고 선생님 이 문제 오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넘어가면 된다고 얘기를 해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 네. 그럼 저는 다 정답 처리가 될 거라고 합니다. 네. 자, 가끔 한 번씩 이게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17번은 그거에 대한 언급을 제가 어제 톡방에서 드렸던 겁니다. 되셨나요? 네. 자, 세화고 끝났습니다. 자, 세화여고 끝났습니다. 세화고로 가보겠습니다. 자, 세화고는 몇 번부터 가야 될까요? 10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앞에 중간고사 대비하면서 많이 봤던 문제 유형이네요. 저는요. 네. 자, 이게 뭐냐면은 정의역 영사에서부터 함수 fx가 나와 있다. 이거 대잡인가요? 저번에 스터디 때 한 것 같은데요. 그때 소윤쌤하고 종윤쌤 이쪽에 앉아 계셨는데 여기 앉아 계시네. 네. 자, 5x의 3승 더하기 10x의 제곱 더하기 7x. 네. 얘가 이제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2x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4x. 이렇게 나와 있죠. 구간의 범위는 뭐 1에서부터 얼마까지라고 나와 있죠? 2. 그 다음에 x의 범위가 2에서부터 x가 4.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자, 0에서부터 t까지의 평균 변화율을 gt라고 하죠. 그럼 gt식을 갖다가 구해주시면, 됩니다. 네, gt식을 구해주시면 깔끔하게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gt 한번 바로 구해볼게요. gt는요. 첫 번째 구간에서는 5x제곱 빼기 10x 플러스 7이에요. t의 범위가, gt죠. 네, 죄송합니다. 5t의 제곱 빼기 10t 플러스 7이에요. t의 범위는 당연히 0에서 1을 따르죠. 자, 이게 왜 그런 거냐면 0,0에서 t,ft의 평균 변화율이기 때문에 결국은 t로 나눠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직보를 하면서 이런 비슷한 문제가 부교재에 있길래 이게 0,1에서의 평균 변화율로 바꿔낼 수도 있다. 요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xt 빼기 1로 나누셔야 되는 거 아시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럼 이거는 지금 0,0에서 t,ft가의 평균 변화율이니까 t분의 ft, 이게 지금 gt가 되는 건데 t가 약분이 되는 거고, 어떤 정점이 0,0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그게 이제 나눠질 수 있는 인수로 나와 있겠죠. 그렇게 바꿔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하게 되면은 그래서 0,0에서 2t까지의 기울기니까 항상 2고요. 얘는 뭐 마이너스 x 더하기 4고요. 마이너스 t 더하기 4고요. 구간의 범위는 똑같이 이렇게 따라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네. 여기 이제 범위가 이제 따라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GT의 그래프를 갖다가 그린 상태에서 기역이야 좌우 미분계수를 갖다가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 니은은 어떻게 하는 거죠? 얘 그래프를 아예 그려주시면 감소함수라는 걸 확인이 가능할 거예요. 단 상수 구간이 있는데 등호도 들어가니까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그냥 그림 그려주시면 끝나는 상황이라는 거죠. 디귿 같은 경우도
여기 1에서 2 우미분계수, 자미분계수 어차피 연속이기 때문에 여기는 는을 넣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 우미분계수니까 두 점은 무조건 미분 가능하잖아요. 두 점이 미분 가능하다는 게 좀 웃긴 표현인데 이쪽으로 연결하는 거에 기울기는 무조건 존재하죠. 얘도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존재하죠. 그것만 같은 것만 확인해 주시면 된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네, 되죠? 네. 자, 10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13번 한번 가볼게요. 네. 꼭 풀어야만 했냐? 이런 문제죠. 네. 뭐죠? 그냥, 역시 기출 문제 변형이죠. 기출 문제가 변형이고, 다조건이 문제에서 관건일 것 같으니까, 우선 다조건부터 좀 볼게요. 네. 리미트, 리미를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1에서부터 2n까지, f 얼마냐면, n분의 k, 빼기 n분의 k의 전체 가로, 가로 안 쓰면 큰일 나죠. 네. 자, 요거를 이제 해석을 좀 해 주셔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구분구조법이랑 이제 n이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얘기하면 요번 기말고사 범위에 들어가기 힘들어요. 미적으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맞고요. 네. 미적으로 넘어가면 난이도가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나오겠죠. 초월함수 쪽으로. 지금은 수투에서는 좀 안 가르치셔도 되는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가진 의미가 뭔지를 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요거 좀 설명을 좀 한번 해드릴까요? 구분구조법 요쪽 내용을? 설명을 좀 해드릴까요? 네. 약간 수업 형식이 될 것 같은데? 자, 이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X축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Y는 fx예요. 네. 미적분의 기본 정리를 증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여기 x = a, x = b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유형 면적을 인테그럴 a에서부터 b까지 fx, dx라고 되어 있고요. 얘를 갖다가 이제 같은 의미로 n토막을 내서 구분구조법 n개의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을 구한 다음에 리미트를 붙여가지고 똑같이 만드는 상황인 거죠. 얘를 갖다가 구하게 되면은 누구를 자른 거냐 하면은 b 빼기 a를 n토막을 내서 사각형의 밑변이 되고, 자, 시그마 K1에서부터 N까지 잘리겠네요. 자, 그래서 갈게요. N분의 B-AKE 요렇게 되는 건데, 이게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높이가 함수값이기 때문에 음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유향 면적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참고로 요 값이 B에서 A에서 B가 아니라 B에서 A냐 A에서 B냐에 따라서 요것도 음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얘가 지금 살펴보게 되면 얘를 갖다가 제가 N토막을 갖다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1이 들어가게 되면 무슨 의미냐면은 요거 곱하기 요 함수값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2가 들어가 버리면 무슨 일이 되버리는 거냐면 요게 하나, 두 개 들어갔을 때 요거 값 곱하기 요거 값이니까 요렇게 사각형의 넓이가 들어가는 거죠. 자, 문제에 따라서 이게 레프트 썸, 라이트 썸이라고 미들 썸 등등등등이 있는데, 이 K를 0부터 해서 n-1까지 들어가도 똑같고요. 근사화시키게 되면 요 정도까지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애들이 제일 못하는 계열이 뭐냐면 이거예요. 바꾸는 계열이 이걸 어마무시하게 잘 못하더라고요. 그죠? 네. 이게 미적 내용을 쓰지 않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미적분 1에서 제가 가르쳤던 방식은요, 우선은 요거는 이제 알아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우선은 요놈의 값이 이렇게 친절하게 뭐 빼기 뭐야 이렇게 안 나와 있는 구조다 보니까, 요게 보통 P라고 나와 있는 이 구조에서 A에서 누구를 갖다가 더하여라면 이 P까지를 더하여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평행 이동을 해서 하는 거는 넓이가 똑같다는 건 좀 보여주셔야 되겠고요. 문제는 이걸 구간을 0에서 1까지로 좀 치환을 하고 싶다. 혹은 0에서 P까지 구간을 치환하고 싶다. 치환적분을 쓰지 않고 고등학교 지금 미적 1 과정으로도 설명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자, 어떤 식으로 설명이 교과서나 이런 데서 나와 있고 학교 시험 문제에서 증명하라고 나왔었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XK를 A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본 거일 수도 있고요. XK를 그냥 이렇게 0부터 해가지고 n분의 PK 이렇게 봤을 수도 있고요. XK를 그냥 n분의 K 이렇게 봤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X를 갖다가 뜯는 방법의 경우의 수를.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X의 변화가 A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P까지 간다는 뜻인 거고요. 얘는요.
0부터 가고 P까지 간다는 뜻이고요. 얘는요. 이거는 0 더하기 1이잖아요. 그럼 이게 0부터 1까지 간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거는 이건 fx가 나오는 게 맞는데 두 번째 거는 뭐가 되는 거냐면 제가 이것만 x로 본 거예요. 그러면 fa 더하기 x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는요. 이것만 x로 본 거예요. 그러면 얘가 a에서부터 px dx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되셨나요? 자, 근데 이제 나머지 것들 찌끄러기를 맞춰줘야 되는데 얘랑은 애초에 P가 있으니까 요 밑변 부분이 똑같으니까 문제가 안 되지만 얘는 지금 요 P가 잉여예요. 그러니까 이 P를 빼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도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구간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접근 구간을 갖다 잡을 수가 있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갑자기 얘를 갖다가 뭐 98에서부터 258까지 구간을 잡고 싶다. 이러면 치환 접근 하셔야 돼요. 자, 그렇지만 그 전에까지 있는 고등학교 어쨌든 이 간단한 이 옛날에 미적분 원 가정으로도 전부 다 접근 구간을 다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좀 계속 길어지는데 지금 이 n이라고 하는 게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놈을 제가 2로 바꾸고 요걸 2로 바꿔도 문제가 안 돼요. 단 여기를 2로 바꿔야겠죠. 근데 이러면 이제 이건 뭐로 가는 거냐면 이건 2n이 무한대로 간다로 바꾸신 다음에 2n을 다시 라지 n으로 치환해 주게 되면 동일한 상황이 된다는 건 똑같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지금 실제로 이 13번이 무슨 의미인지부터 찾는 것부터 좀 중요한 상황인데 어떤 의미인지를 찾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지금 2n이기 때문에 제가 얘를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가 없으니 이 새끼를 갖다가 바꾸자는 겁니다. 이렇게요. 네, 이렇게 바꿀게요. 그러면 얘가 2는 바꿨고 됐고 너는 됐고 하니까 네, 여기 2 하나 넣어줄게요. 여기다 2를 넣어야 되죠. 그러면 여기 2를 넣었으니까 2를 갖다가 여기 빼주시면 원상 복구되는 거 맞죠? 되셨나요? 네, 그러면 다시 얘를 어떻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마음 편함. 라지 n 이렇게 바꿔주시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형태로 바뀌어서 푸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바뀌어버릴까요? 제가 요 놈을 갖다가 누구로 본 거죠? n분의 2k를 xk로 본 거 맞나요? 0 더하기 이거잖아요. 적분 구간의 길이 나오죠, 바로? 맞죠? 네, 0 더하기 2. 잠깐만요. 아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거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죠? 여기 지금 n분의 1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적분 구간을 어떻게 하겠다는 소리냐면 0에서 1로 하겠다는 거고 대신 요 부분 대신에 x로 바꿔치기 할 거니까 f2x 그 다음에 이거는 뭐라고 해주시면 되죠? 2x 이렇게 한 다음에 dx 그 다음에 이거에다가 몇 배 한 게? 2배 한 게 3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풀어도 되고요. 푸는 방법이야 무궁무진하다 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자, 그래도 뭐 이거 계산은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이 계산은 패스할게요, 일단. 네, 요거는 이제 계산은 이제 우선은 하실 수 있을 거고. 잠깐만요. 근데 잠깐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역함수를 구해야 되는 거는 두 번째 문제고요. 0에서 2까지 ft dt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아니라 얘를 이렇게 푸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네, 그냥 아까 요게 낫죠, 그냥. 네, 요렇게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럼 요게 나오면 다시 이거 구간이 0에서 2로 바뀌고 2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0으로 봤으니까 구간의 길이가 2. 이걸 xx. 그러면 이게 얼마죠? fx 빼기 x dx 잠깐만요. 이거 좀 만나 봐주세요. 맞나요? 2배가 아니고 제가 방금 얘기한 방법대로 하면 이게 라지 n이 되고요. 제가 덧칠해서 좀 헷갈리는데요. 요거를 그냥 n분의 요거를 xk라고 봤으니까 적분 구간의 길이를 0에서 2라고 본 거 맞죠? 0에서 2라고 본 거 맞고 그냥 이거 대신에 x 갖다 치기 할 거고 이것도 x로 바꿔치기 했어요. 문제 안 되고요. 이거 n분의 2죠. 그러면 2니까 여기가 2가 붙겠네요. 네, 그럼 이게 2가 사라지겠네요. 네.
요게 나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게 필요할 거거든요, 결국은요. 지금 이제 식 구조의 역함수 구조를 보아니 요게 F2 값이 필요한 것 같아서 우선은 요렇게 할게요. 자, 요렇게 식을 정리 하나 해놓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기하적으로 푸는 것도 있고 교대급수로 푸는 방법이 있는데, 자, 구하는 게 역함수죠. fx의 역함수입니다. 리미를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1에서부터 얼마까지? n까지. 자, 누구냐면 f n분의 k 빼기 n분의 k 아니지 뭡니까? gx죠? 네. 자, g의 n분의 2k 빼기 g의 n분의 2k-2 이렇게 되어 있고, 전체 가로 묶고 n분의 2k 요거 값을 구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뭐 기출문제의 약간 변형인데요. 네, 지금 똑같은 문제인데 잠시만요. 꼬였다. 마이크가 여기 있는데. 네. 네. 자, 요거를 이제 구하는 문제가 되는데요. 요것도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랑 구조가 조금 다르죠? 근데 우리 이제 수열 공부를 할 때 교대급수 같은 거 보시면 요거의 다음 항이 요 구조가 되는데, 실제로 여기도 K가 붙어 나가거든요. 접근해서 푸는 방법은 교대급수로 적절히 숫자를 넣고 빼고 해주신 다음에 처음과 끝과 찌끄러기만 계산해 주시는 방법이 있고, 정 모르겠으면 쭉 나열해 보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애들한테는 뭐가 쉽냐? 나열이 더 쉽겠죠. 그래서 나열을 좀 직접 해보고 재구성이라는 걸 해보면 되는데, 1부터 집어넣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gn분의 2 빼기 g0. 그 다음에 여기는 누가 붙냐 하면은 n분의 2. 이렇게 하나 붙고요. 두 번째는요. gn분의 4 빼기 gn분의 2 곱하기 n분의 4. 이런 식으로 붙어 나갈 거 아닙니까? 마지막이 누가 남죠? n분의 2n인가요? g2, 그 다음에 g, 뭐가 붙어요? 2n 빼기 2 이렇게 붙을 거예요. 그 다음에, 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낼게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은하처럼. 네, 그래요. 자, n분의 2n. 자, 여기 되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돼버리면, 다시 재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보시면, 요거를 지우는 게 맞겠죠? 그럼 요게 지금 n분의 2배니까 마이너스 n분의 2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또 지워지면 n분의 6이었으니까 이쪽은 전부 다, 요쪽 계열들은 전부 다 뭐가 붙냐면은 요게 붙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럼 다 사라졌는데 남는 거 요거 한 개만 남았잖아요. 따라서 요 녀석이 남게 되는 게 g2 한 다음에 마이너스 칼로 처음 묶고, 자, n분의 2 g 요렇게 가는 거랑 같은 거니까 인테그럴 0에서 2까지 gx dx랑 같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다시 재구성을 갖다가 해주시면은요. 네. g2의 값이 f2가 2니, f2가 얼마죠? f2가 2예요. 2 곱하기 G. 2가 어디 있죠? 2 곱하기 g. 네. 그러면 이게 4 빼기 요거 값이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영의 법칙 뭐 등등등등 해서 수업 많이 하시겠지만, 어떤 역함수가 이렇게 0에서 2까지 원래 함수가 있으면 역함수를 갖다가 이제 적분하게 되면 요 부분이잖아요. 요 사각형 부분에서 요 사각형의 전체 면지에서 요거를 빼게 되면은 실제 요거 남는데 요건 요거랑 같죠. 결국은 얘 답이 뭐랑 같냐면은 인테그럴 0에서 2까지 fx dx랑 동일하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습니다. 네. 되셨나요? 네. 자, 이건 뭐 기출문제고 되게 유명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푸는 방법도 되게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를 요렇게 바꿔냈어요. 요런 식으로요. 네. 보통 구간의 기그 그때